네, 오늘 1부 이재준 수원 특례시장과 함께합니다. 이재준의 특별한 약속 시리즈 3탄. 오늘은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공약 이행률을 직접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재준 수원 특례시장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1주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오랜만에 우리 방송 찾아오셨으니까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현홍 아나운서도 아주 친근한 가족 같고요.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이제 자주 뵈니까 저도 앞서서 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형님 같고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1주년 이야기 하기 앞서서 수원과 관련해서 또 많은 청취자분들, 시민분들 좀 논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원 냉장고 영화 시신 사건인데 시장님 처음에 이 소식 접했을 때 어떠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끔찍했고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수원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우리 시에서 이제 해당 가정을 방문해서 대면 조사를 실시했는데 저희한테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에 바로 수사 의뢰를 했고 아시다시피 비극적인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모는 부모이고 남은 3명의 자녀가 있어요. 맞아요. 이 예. 자녀들 안정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고요. 감사원이 통보한 그 출생 미신고 아동 이른바 유령 아동을 추적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경찰과 함께 수사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워낙 끔찍한 방법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좀 더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간 면이 있지만 사실 뭐 수원뿐 아닙니다. 지금 서울, 화성 뭐 거의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줄지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할까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지를 모으고 있는데 현재 출생 통보자라는 것이 제도가 이제 국회에서 통과됐고 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가 고의든 실수든 출생 신고를 누락해도 의료기관이 이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네. 통보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병원 밖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또한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좋다고 봅니다. 생명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법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또 복지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울타리가 마련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아이스하키 팀 네. 3경기를 다 이기고 있었고 네. 2경기를 남겨두고 있었거든요. 전부 우승했습니다. 저희가 다 이겼습니까? 다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2부 리그 그 2부 리그로 진출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3부 리그에 있다가 이제 2부 리그에 전격 넘어갔습니다. 이야,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1차전 상대가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웠는데요. 예. 이탈리아 연장전까지 승리했고 2차 폴란드, 3차 슬로베니아, 4차 영국 또 카자흐스탄 이렇게 5승 전승을 했습니다. 이야, 수원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아주 강력한 힘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전해 주셨는데 야, 그럼 지금은 좀 약간 휴식기인가요? 그렇죠. 수원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이 우리 국가대표 팀하고 똑같아요. 유일한 한 팀인데 저희 수원시가 실업팀으로 받아서 또 최근에 개장한 광교복합 체육센터 아이스링크장에 훈련장을 마련해 주고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 팀들이 이제 2부 리그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2부 리그에서 다음 경기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또 몸 만들고 열심히 연습하고. 네. 시장님 찾아가서 어떻게 격려금이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식사비 좀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오늘 또 출발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1주년을 맞이하신 좀 소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지자체장이나 또 시의원, 도의원 분들이 다 이제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모두들 다 1년 7월 1일부터 취임을 했으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이제 1주년을 마쳤는데요. 1주년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수원 지자체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다녔는데 보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보람은 시민들에게 한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잘 진행돼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 시민의 약속이 올바른 방향으로 설계됐는지 또 충분히 논의가 됐는지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장기 단기 목표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지난 6월 30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언론 브리핑도 했고요. 또 기념식도 각각 가져서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보고했습니다. 예.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 교통봉사도 하시지 않았나요? 아침에 봉사를 했죠. 제복 입은 모습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시던데요? 제가 원래 군인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원래. 어쩐지 자세가 이렇게 딱 네. 나와가지고 보면서 와 정말 잘 어울리신다. 이 그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모범 운전자를 비롯해서 밤에는 여러분 저 방범대원들 그냥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주변에 그런 분들 뵈면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분들과 함께 하려는 자세를 가지려고 아침에 같이 모범 운전자들과 함께 교통정리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의미 있는 취임 1주년을 맞이하셨던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약 점검을 해볼 텐데 네. 뭐 주요 공약들이 몇 가지나 됐었나요? 저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목표를 가졌는데요. 탄탄한 경제를 이루겠다. 깨끗한 생활시를 특례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따뜻한 돌봄을 드리겠다라고 세 가지 목표를 정하고 네. 그 아래 한 90개 과제를 했어요. 현재 11개 정도는 완료를 했고요. 네. 79개가 진행 중인데 계획 수립과 재원 마련 등의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지금은 한 5분 능선 정도는 대다수 넘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시작이 반이라 그러잖아요. 예. 지난 1년간 차근차근 기초공사 토대를 잘 마련하는 데 힘썼었고요. 지금 여러 단계를 고려했을 때 공약 추진율은 약 한 40% 정도 내년 이맘때쯤 되면 대부분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성과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예. 경제와 시민 소통 분야입니다. 그럼 경제부터. 예, 경제 분야가 1호 공약으로 기업 유치를 삼았고요. 그 예.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가 담긴 조례도 전면 개정했고요. 최근에 1호, 2호, 3호, 4호까지 기업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의회가 많이 도움을 줬는데 1,000억 규모, 1,000억 규모의 수원 기업 세비 펀드도 준비가 이제 완료가 돼서 기업들에게 투자할 예정입니다. 창업 초기부터 또 사업을 확장하는 성장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까지 적극적인 투자를 할 예정이니까요. 수원에 계신 또 수원에 오실 우리 기업인들 많이 투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소통 분야는요? 네. 시민소통 분야는 이것도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창구를 3종 세트를 마련했어요. 가장 먼저 1종 세트는 찾아가는 현장 시상실입니다. 예. 저를 비롯한 이제 공무원들, 관계 공무원들이 민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증문 즉답하는 움직이는 민원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현장에서 확인하시는. 즉각 해결해 주니까요. 두 번째는 세빈 민원실입니다. 수원시청에 오시면 정말 쾌적하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민원실이 있습니다. 이 민원실을 만든 이유는 민원들이 오셔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많은 곤란을 겪는 걸 보고 더 이상 핑퐁 민원 없다. 이런 목표를 갖고 원스톱 시스템을 만든 것인데요. 네. 공무원 생활 25년 이상 되는 베테랑 공무원들을 8분을 모셨어요. 그분들이 1대1로 찾아오시는 민원들을 전담해서 직접 뛰게 하는 민원실입니다. 네. 지난 방송 때 소개를 해 주셔서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잘 만족도가 운영이 됐고요.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편안하게 앉아 있고 상담을 하면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니까 너무 좋아하고요. 또 예.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니까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의 만족도가 서로 좋습니다. 공무원들은 보람이 있어서 좋고 시민들은 즉각 처리가 되니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저는 좀 꿈이 큰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집정민주주의로 갈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예.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바일 핸드폰 이걸 통해서 직접 의견 개진하고 투표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세비톡톡이라는 명칭으로 모바일 핸드폰으로 서로 소통하는
앱을 하나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지금 정식으로 오픈하고 런칭했습니다. 예. 7월 1일 날 했습니다. 일주일 됐네요. 예, 그러니까 주요 시정 현안도 제안하고 실시간 찬반 투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저희는 그 맞춤형 정보를 개개인한테 보내드리는 서로 도움이 되는 세비톡톡인데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125만 수원 시민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그런 정책도 만들고 행정도 시행하는 예.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한 분의 의견도 버려지지 않도록 직접민주주의 세비톡톡 앱을 런칭했다. 네. 우리 수원에 계신 분들 계신다면 앱을 또 설치하고 많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등 다양한 인센티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세요. 지금 오픈 이벤트 하고 있나요? 예. 그렇군요. 저희도 커피 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많이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 분야를 아무래도 첫 번째 성과로 얘기하실 만큼 강조하고 계신 건데 네. 지금 뭐 여러 지자체들 다들 지역 경제 일으켜보자 이렇게 네. 힘주고 있거든요. 수원시가 특별히 수원특례시가 특별히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부분 어디입니까? 네. 지금 세계 경제도 어렵고 또 반도체 등 대한민국 경제도 어렵습니다. 또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경제에 힘을 주고 있는데요. 뭐 수원도 역시 제1 공약으로 경제 특례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수원은 이제 뭐 안정적인 세수가 있어야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바탕으로 예.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역차별 당하는 게 오랫동안 있더라고요. 역차별이요? 예. 수도권에 그 특별한 법이 있는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과밀 억제 권역에 들어갑니다. 14개 지자체가 있는데 이 지자체가 지난 40년이 됐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예. 40년 동안 너무 억제가지고 발전을 그러니까 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퇴세하게 만들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이요? 뭐 공장 규제도 있지만 입지 규제도 있지만 세수가 바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안에 다른 권역에 비해서 세수가 법인세 등이 한 3배나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들이 있던 게 들어오지 않은 거는 괜찮은데 다 나가버려요. 그렇죠. 세금 적게 낼 수 있는 곳으로 가겠죠. 3배나 되니까 너무 비싼 거죠. 그리고 공장을 억제하는 건 좋습니다. 수도권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을 지방 균형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세수가 너무 비싸니까 있는 공장이나 기업들도 떠나버리게 되면 국가적으로 보면은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수원이 13개 대기업 중에 9곳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수도 떨어지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인구만 그냥 있는 출퇴근만 어려워지는 그런 도시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을 많이 목격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수도권 정비법도 이제 40년이 됐으니까 예. 시대에 맞게 좀 고치자라고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번 6월 19일 날 국회 토론회도 가졌고요. 10개 지자체가 함께 동참했습니다. 각 지자체 여건에 맞게 수정법을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세제 문제에서는 좀 바꿔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우리보다 먼저 수도권 규제를 앞장섰던 프랑스, 영국, 일본들도 이미 10년, 20년 전에 경쟁력이 떨어지는구나. 고칠 거는 좀 고치자라고 다 고쳤어요. 이걸 참고 삼아서 대한민국도 이제 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법인세 중과 규제 이걸 위해서 열심히 좀 건의하고 법 개정을 해서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예, 정말 뭐 큰 일이죠. 일자리가 있고 또 주변 상권이 발전하려면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유치가 되는 것뿐만 아니고 있는 기업들도 나가는 실정이니까 좀 점검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세빛돌봄이라는 복지 정책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수원 세빛돌봄 서비스가 이번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예. 우선 8개동부터 시범 운영되고 전격적으로 전체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난번 세모녀 사건도 서울에도 있었고 수원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벌어지는 게 복지 정책이 굉장히 재원도 많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이 작동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또 사각지대가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동네 사람들이 돌봐야 될 사람들을 발굴하고 직접 그 사람들이 처방도 내리고 어떻게 돌봐야 될지를 뛰어나게 하는 그런 총체적인 공동체형 돌봄 서비스입니다. 가사 지원, 동행 지원, 또 심리 지원, 일시 보호까지 한 4가지 분야를 잘 지금 구분해서 그런 세빛 돌봄이라는 공동체 대표자들이 마을 사람들을 돌봐야 될 사람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요. 또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중위소득 몇 퍼센트, 30%, 50%, 7% 이렇게 따라서 이제 우리 복지 정책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75%까지는 지자체가 비용을 이 세빛 돌봄에 관해서는 부담을 하고 75% 중위소득 이상의 계층이 이 서비스를 원하면 시간당 12,000원, 뭐 15,000원 이렇게 돌봄에 따라서 비용을 책정해서 그분들이 그걸 지불하면 바로 가서 해결해 주는 전 계층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대상이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중위소득 75%가 이제 기점인데요. 보통 200%까지 중위소득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도 우리가 좀 발굴하고 또 복지의 영역의 대상이 아니었던 소득이 좀 많은 사람들도 필요하다면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돌봄 서비스인데요. 특징은 공동체가 직접 나선다는 겁니다. 네, 정말 사각지대를 더 줄일 수 있는 네. 세빛 돌봄. 세빛 돌보미들의 활약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자, 우리 지금 이 시간의 이름이 이재준의 특별한 약속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늘 방송 때마다 약속을 하고 그 다음 방송 때 그걸 지켜주고 계신데 오늘의 약속도 하나 좀 공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약속을 혹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수원이 문화적으로 스포츠적으로 좀 발전이 많이 됐고 경험이 풍부한데요. 네. 올 9월부터 10월, 11월 사이에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에 우리 외부 예. 국민들,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축제를 한번 즐겨주시고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족도 100%로. 예. 어떤 축제들이 있나요? 4가지 축제가 동시에 열리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축제가 미디어 쇼 문화관광부가 40억을 들여서 우리 성곽을 배경으로 하는 미디어 축제가 있습니다. 저녁에 밤에 오시면 야행길에 멋진 빛의 축제를 볼 수 있고요. 또 세계문화유산 축제라고 해서 우리 성곽 성 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성을 배경으로 했던 축성 당시의 이야기 또 우리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 이런 걸 토대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또 가장 하이라이트는 능행차입니다. 정조대왕이 수십 차례 대규모 퍼레이드를 한양에서 수원까지 온 능행차를 재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기대되네요. 올해 60주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원에 오시면 이 능행차 프로그램도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시민축제로 시민들이 그 능행차 대열에 합류를 합니다. 예. 여러분 수원에 오시면 볼거리 즐길거리 많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수원의 다양한 축제에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족도 100%가 되면 어떤 걸 해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왜 벚꽃 엔딩 불러주신다 그랬는데 안 그게 해주셨잖아요. 아쉬웠어요. 예. 벚꽃 엔딩을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못했고요. 이번에는 제 애창곡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자체 조사해도 됩니까? 네. 예, 저희가 그 만족도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하고 100%가 나오면 우리 시장님의 애창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끝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YTN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정말 비도 많이 오고 폭염도 많이 있는데요. 건강 주의하시고 그렇지만 또 여름입니다. 여름 휴가 준비 잘 하셔서 즐거운 인생, 행복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네.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